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소띠 운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소띠는 12지지 중에 두 번째 자리하게 되며 계절로는 겨울의 마지막, 봄을 준비하는 단계죠. 첫 번째로 97년 정축생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4세 되시죠.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소의 특성대로 알뜰함과 성실함으로 사회에 자리매김하게 되며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추석 전후 9월달과 10월달 이 시점에 약간의 불안정한 흐름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과 재정적인 양측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올해 이성운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좀 심심한 한 해가 될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싱글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도 5월과 9월 이 두 달은 이성운이 있으니까 잘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과는 달리 일신상의 흐름이 불안정하고 헤매고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을 타게 되는 분들을 다시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반대가 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성운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소개팅에서 오징어 만나고 피박 쓰고 스캔들 터지면 그런 소리 못하죠. 옥동자가 찾아옵니다. 아무튼 이 생일에 해당되는 분은 자기 중심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1월달, 3월달, 4월달, 6월달, 10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의할 생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7일, 1월 27일, 3월 19일, 3월 29일, 4월은 끝자리가 모두 7이신 분들, 4월 7일, 4월 17일, 4월 27일, 6은 끝자리가 2에 해당됩니다. 6월 2일, 6월 12일, 6월 22일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모두 추문이나 스캔들, 모함, 헛소문,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구설수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구설수가 일어나게 되면 말입니다. 사회생활이라던가 혹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악영향이 크게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배우자 관계, 여자친구, 남자친구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녀가 혹은 그놈이 아주 찐따다라고 했을 때 올해가 바로 떨쳐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4월, 6월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헤어졌다고 해서 질질 짜거나 매 주말마다 미팅, 소개팅을 나간다라고 하면 그냥 헛돈 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올해가 지나갈 때까지 금욕생활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아야 되느니라. 송곳 하나 보내줘. 자, 마지막으로 올해 10월달을 살펴보면 10월 10일, 10월 20일, 10월 30일 이 날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복이 터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10이 두 번 겹치는 10월 10일 이 날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일복이 터지다 못해 넘쳐 흘러서 범람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한다던가 이성에게 시간을 내지 못해서 그냥 흐지부지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이 얼굴이 아주 무기인 분들이 많습니다. 못생겼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이 뚜렷하고 표정이 밝지가 않으며 강하게 생긴 분들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쟤는 원래 강하니까 스트롱이니까 일을 마구마구 시켜도 괜찮겠지 라거나 말 한마디 생각 없이 툭 던져도 뭐 쟤 정도면 이런 말 받아주잖아. 이런 것들 맷집이 좋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웃고, 그리고 이분들은 올해 힘든 일을 맡는다던가 윗상사가 아주 고약한 독사가 부임해 온다던가 몸을 써서 하는 일을 맡게 된다던가 직장 내에서 주목을 받게 돼서 난처하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초반에 어쨌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흔한 말로 첫 끝발이 끝발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시련을 지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파이팅. 자, 다음으로 85년생 을축생, 올해 36세시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올해 진급을 하게 되거나 어떤 모임에서 한 자리를 하게 된다던가 주목을 받게 되고 명성이 따르게 되는 그러한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사회 활동적으로 유리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부정이라던가 혹은 비리, 잘못된 일 이런 것들도 동시에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안 되는데 직급에 욕심을 부려서 억지로 진급을 한다던가 옛 속담에 어린아이가 갓을 쓰게 되면 목이 부러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먼저 내실을 충분히 다지신 분이라면 올해가 참으로 행복한 해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라면 좀 더 커리어를 쌓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적으로 진급을 한다던가 주목을 받게 됐을 때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죠. 빼박 빼박 빼박. 아무튼 능력 있고 준비된 분들의 많은 사회의 참여와 진급,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중에 주의해야 될 생일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월, 3월, 4월, 5월, 8월 달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시비수가 있거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생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3월 30일, 4월 15일. 이분들은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는 일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지 진급이라던가 혹은 내가 주목받는 자리에 있을 때 논란의 여지와 시비, 질투 이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시비가 생기는 생일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4월 30일, 5월 9일, 5월 30일. 이분들은 올해 자신 스스로가 지나치게 나선다던가 혹은 화를 참지 못한다던가 이런 일들로 주변과 불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객기 부리지 마십시오. 4월과 8월, 10월 달 이 시점에는 특히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호언, 장담 이런 일들이 좋은 관계가 틀어진다던가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8월은 생일의 끝자리가 1로 끝나시는 분들, 8월 1일, 8월 11일, 8월 21일, 8월 31일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한 가지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진급이나 시험에 대비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다던가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던가 지능의 상승이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인관계를 활발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 이 시점에 있어서는 자신이 묻히게 되는 이러한 부작용도 함께 따르게 됩니다. 자, 이상 85년생 아직 안 끝났습니다. 85년생을 살펴보다가 두 가지 생일을 좋은 점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생일은 바로 2월 15일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은 작년에 힘들었고 그 전에도 힘들게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다소 바쁜 삶을 살다가 올해는 다소 여유를 가지며 안정을 찾고 결실을 얻어가는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소신 있는 행동에 그 결과가 따르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월 17일 이 소운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4월, 8월, 12월 어쩌면 이 시기에 운명의 대상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수! 이미 결혼하셨다고요? 4월, 8월, 12월 달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다시 한번 우위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73년생 개축생이죠. 올해 48세이신 분들, 이분들은 올해 정신적인 안정이나 대외적인 활동, 취미생활 이런 것들로 삶의 여유가 생긴다던가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러한 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무난하지만 올해 여름철이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다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해결이 되는 그러한 운의 흐름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생일, 이 날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와는 다르게 엉뚱한 일이 발생한다던가 반대로 올해가 허겁지겁 바빠지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2월, 5월, 6월, 8월, 9월생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한
항상 숫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월 12일, 2월 22일, 4월 9일, 4월 14일, 마지막으로 4월 29일. 이 날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 직업적인 변화라던가 자기 사업을 펼치려고 한다던가 구설수가 따른다던가 혹은 계획이 서로 겹쳐서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긴다던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가지게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충동적으로 기분에 도취돼서 어떤 이러한 일들을 벌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후회가 없으시려면 생각 없는 행동과 발언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화를 참아야 되는 날짜를 찾아봤습니다. 5월 10일, 5월 20일, 6월 7일, 6월 17일, 6월 29일에 태어나신 분들, 이러한 분들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욱 하는 그러한 다혈질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올해가 문제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올해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혈질이 아니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 남이 싸우는 자리에 낀다던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다던가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 우발적인 상황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옆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책임지는 이러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술자리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병 깨고 덤비다가 객감 물어준다던가 남자분들 특히 주먹 조심하십시오. 손끝에서 화를 부른다. 남자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8월 16일, 8월 17일, 9월 6일, 9월 16일, 9월 26일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은 직장운이 다소 험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일로 좌천을 당한다던가 상사의 괴롭힘이라던가 직장 내 성희롱, 모함을 받는다던가 혹은 더 이상 일하는 것이 힘들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신다던가 이분들은 올해 4월, 5월 특히 5월달이 더 힘들 것이고요. 9월, 10월달도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자신이 올해를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면 이런 분들은 올해가 지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에 태어나신 여성분들 중에 또 싱글이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를 만나는 운이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양보다는 질이라는 것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10월부터 마지막 12월까지 살펴봤을 때 크게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노화로 인한 관절염이라던가 관절 이상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생각해야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1년생 신축생 올해 60세이시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올해가 초반 혹은 중반까지는 어렵다가 그 뒤로 갈수록 해소가 되어서 마침내 안정을 찾게 되고 그러한 흐름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그러한 흐름이며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작은 투자라던가 일의 성과로 쏠쏠한 재미를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큰 돈을 바라고 무리한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분들은 피박스십니다. 자, 올해 신축생 소띠는 어떤 이런저런 문제보다도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4월달, 7월달, 10월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기관지라던가 피부 트러블이라던가 관절 계통의 질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1월 22일 이 날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허리관절, 여성분들은 부인과 질환, 특히 환절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1일, 3월 17일, 5월 5일에 태어나신 분 이분들은 강박증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이라던가 호흡곤란, 자기 비하, 우울증, 일중독 이미 이러한 성향들이 어느 정도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 이런 것들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4월달, 5월달, 8월달, 9월달 이 시점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시던가 봉사활동을 하시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애견이라던가 고양이, 화초 같은 것들 자기 마음을 힐링하면서 스스로를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만 충분히 잔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이미 그건 스스로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양력
양력으로 4월 달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끝자리가 5에 해당되시는 분들, 4월, 5일, 4월, 15일, 4월, 25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올해 전반적인 질환들이 면역계통의 질환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비염, 축농증,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 그리고 수분 섭취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운동을 하든 사우나에서 땀을 빼든 수분이 나가고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물을 마신다고 해서 수분 섭취가 되지는 않겠죠.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땀을 좀 흘린 다음에 양질의 물을 드시면 쉽게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10월에 출생하신 분들은 몸이 찬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생일의 끝자리가 1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당뇨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10월 11일, 10월 20일, 10월 26일, 11월 13일, 11월 25일, 12월 1일, 12월 9일, 12월 31일, 이분들은 방바닥만 따뜻하다고 해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족탕이라던가 사우나, 그리고 적당한 운동, 특히나 족탕이나 반신욕이 효과가 좋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것들은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상식적으로 몸이 차다라고 하면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암이라던가 종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몸이 찬 사람에게 더욱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상 소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 혹은 지나친 것도 있을 수 있으며 혹은 특정인에게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모든 것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점도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결국 자신입니다. 이제 곧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한번 촬영을 진행해 봤습니다. 세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